네, 두 번째 코너입니다. 정치의 맥을 짚어드리는 코너죠. 서양호 사람과 정치 연구소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방송 중이어서 못 봤는데 한 10여 분 전에 윤석열이 2차 소환에 불응한다는 속보가 떴더라고요. 예상하셨어요? 오늘 안 나올 것이다. 예, 매를 벌고 있다고 매를 벌고 있다. 예, 생각을 하고 네. 아마 조은석 특검이 음, 그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게 한 번 들어간 곳 서울구치소에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아서 지난번 체포 영장 나왔을 때 특검 그 재판부가 뭐라 그랬냐면 특검에 출석하는 걸 전제로 네네.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조은석 특검이 이미 윤석열의 가장 취약점 다시는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무기로 이제 그 소환 일정을 조율했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그 거부 입장을 밝혔는데 한 번 더 조은석 특검이 부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불렀을 때 제가 볼 때는 거부하면 구속이고 나가면 개망신이고 네. 이 둘 중에 윤석열을 선택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구속되기보다는 망신 한번 떨면서 출석을 할 것 같고요. 그래도 출석을 해도 결국은 조은석 특검에 의해서 체포영장이 아니지만 구속영장이 청구될 날이 머지 않았다. 지금 들어가나 그 여름 한참 폭염 지난 다음에 들어가나. 네. 네. 뭐 다음 주쯤이면은 뭐 구속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도 일부 법조인들이 하던데 사실 조은석 특검이 처음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을 때 그래도 어쨌든 법원에서 기각했을 때 조금 무리한 거 아니야라는 이제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요. 지금 과정을 보면 다 빌드업이었구나. 저것을 명분으로 윤석열이 출석하지 않으면은 더 쉽게 체포하고 구속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구나.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뭐 재판이나 뭐 구속 이런 거 우리 사회자님은 안 당해 보셨죠? 네, 저는 아직은 네. 네. 검찰이 수사 기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건을 쫓지 말고 사람을 잡으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사건의 실체를 쫓다 보면 무한정 늘어져서 구속 기간은 보통 6개월이고 네. 그리고 그 안에 또 그 재판을 기소하지 못하면 풀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도 조은석 특검 경우에는 이런 그 내란과 같은 아주 복잡하고 그 오래 걸릴 사안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재판이 끝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내용 그러니까 추가 기소를 통해서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특검보다 3기수 검찰 선배인 뛰는 놈이야 나는 놈 네. 조은석한테 윤석열 제대로 걸린 것 같습니다. 네, 네. 19기 대 23기의 싸움.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작년 뭐 벌써 7개월 됐습니까? 12월 3일, 7개월 정도 지났군요. 반년 이상 이제 모든 분들이 밤잠 못 이루는 기간 동안 다 고통스러웠는데 가장 저한테 꽂혔던 건 역시 외환제였어요. 제가 이제 북한 문제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더더욱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10월에 북한 측 논평을 읽고 이거 정말 이상한 논평이다. 북한 논평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없는데 싶었거든요. 결국은 다시 이제 외환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부에 아주 구체적인 제보가 있습니다. 네, 평이 보냈다. 그리고 10월뿐만 아니라 11월에도 보냈다. 어떻게 보세요? 원래 보통 그 선거를 앞두고 이 보수 정권에는 그 긴장 위기를 고조시켜서 그래서 보수층을 결집한 네. 그런 우리나라가 전쟁을 치렀다라고 하는 그런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이 레드 컴플렉스를 자극하는 걸 써왔는데 그럴 때는 주로 이렇게 남북이 네. 베이징에서 만나서 네. 비선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협약을 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을 쳤는데 그게 일명 총풍이니 뭐 북풍이니 이런 거였거든요. 총 몇 번 쏴줘.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게 약속 대련처럼. 예, 유명했던 게 이해창 네, 네, 그렇죠. 그 대통령 후보 시절에 베이징에서 비선들이 만나서 휴전선 근처에서 총기 그 사건을 좀 일으켜주면 네. 우리 그 선거에 도움이 되겠다는데 실행되지 못했지만 그런 것들이 밝혀졌었죠. 그래서 그 당국자끼리 이렇게 짜고 치는 것들은 과거에 보수 정권에서 드러났었는데 이번처럼 네. 북한의 예고 없이 드론을 보냈다는 건데 그냥 드론도 처음에는 국방부 확인을 안 해줘서 이거 민간인이 오물풍선 네. 보낸 것처럼 보낸 게 아닌가 했더니 여러 가지 그 지금은 실체가 드러났지만 그 당시만 해도 정확하게 평양의 가장 중심 서울로 치면 중구인데 평양시에도 중구가 있거든요. 네. 그 중구에 잘 아시겠지만 조선노동당이라든가 네. 최고 이결기구인 조선인민위원회 그다음에 고급 당 간부들이 사는 평양시 중구역에 딱 타겟으로 해서 갔는데 그런 핵심 지역에. 예 네. GPS가 달린
그래서 무언가 군에서 조정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했었는데 이번에 박선원 의원이 내부 네. 군 내에서 실제로 제보가 있었어요. 이것을 군에서 우리나라 군에서 실제로 드론을 보냈다라는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번 그 특검에서 내란죄뿐만 아니라 외환죄가 본격적으로 중심적인 그 기소 내용으로 네. 떠오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부분을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도 심리전 당연히 해야죠. 북한은 어쨌든 적군인데 심리전 해야 되고 저쪽에서 뭔가 대응하면 우리도 맞대응해야 되는 그거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예. 이것은 의도적으로 전쟁을 유발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북한의 그 일반 인민들을 자극해서 내부의 어떤 반란이나 쿠데타 이런 걸 유도하려는 그런 전단지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무런 그 흐름 그 미동도 하지 않을 고위층이 있는데 굳이 가서 삐랄 뿌렸다라는 거는 결국은 의도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마도 그 윤석열 내란 수계자는 네. 오래전부터 비상계엄에 의존하려고 하는 빌드업을 해왔던 것 같아요. 작년에 사람들이 이 무인기만 이슈가 돼서 기억을 못 하시는데 작년에 왜 갑자기 광화문에서 네. 국군의 날 시가 행진을 한다던가 네, 그것도 좀 그리고 황당했죠. 대북 확성기 방송을 강화한다던가 그리고 오물풍선의 민간단체 지원을 활성화한다던가 이런 여러 차례 도발들이 국지전적으로 일어났는데 네. 그 끝판왕이 아마 무인 정찰기를 평양시 중구 네. 그 북한의 심장부로 의도적으로 보내서 북한의 도발들을 유도해서 네. 그거를 통해서 아마도 비상계엄에 대한 그 명분을 네, 요건을 맞추려고. 요건을 맞추기 위한 그런 그 빌드업의 하나였지 않나라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실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그 소위 말하는 윤석열 씨가 좋아했던 반국가 세력이 꾸몄다고 해도 정말 황당한데 이건 윤석열과 국방장관이란 사람이 꾸몄잖아요. 네, 그렇죠. 북한 측 발표를 보고 한마디로 우리가 보낸 거 의도적으로 걸렸다, 잘 걸렸다. 이 북한 측 발표를 보고 윤석열 그리고 김용현이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다. 그리고 더 보내라고 했다. 이거 지금 뭐 주말에 MBC 보도도 예, 있었고 예. 너무 충격적인데요. 예, 국군 통수권자 대통령이나 네. 실무 총괄을 하고 있는 그 군의 대표자인 국방부 장관의 대화인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렇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잃을지 모르는 전쟁을 도발시켜서 자기 정권이라던가 집권을 유지하기 위한 군사 쿠데타 격인 비상계엄의 명분을 활용했다는 건 천인공날 일이고 재미난 것은 이 양반들이 이렇게 군의 개통 절차를 밟으면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윤석열, 김용현 그리고 바로 드론 사령관으로 네. 인해서 사령부에는 총괄 책임자인 사령관이 있고 밑에 참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사령관이 참모장을 통해서 2인자를 통해서 명령을 하더라는데 이번에는 참모장을 통하지 않고 바로 영관급 실무자를 통해서 지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뭔가 비선을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두새도 모르게 실행하고 그 이후에 실제로 방첩사령부가 보고서의 사실 내용을 누락한 채 국방부하고 네. 국회에 보고했다던가 그리고 재미난 게 그 드론 작전 그 닷새 만에 네. 창고가 화재가 갑자기 나서 그래서 네. 예, 증거 자료가 그 없어진다던가 네. 이런 뭐 그 사후에도 이렇게 조작 은폐 시도를 하는 걸 보면 네. 제가 볼 때는 이 양반들이 대통령 김용현 그리고 직접적으로 통제가 가능한 사령부를 통해서 정식적인 참모장을 통하지 않고 비선을 활용해서 이 드론 작전들을 도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그 김용대지 않습니까? 드론 작전 사령관 김용대. 여러분들 아마 기억 나실 것 같은데요. 국회에서 이제 뭐 청문회 상임위 같은 거 열렸을 때 내란 특위 같은 거 열렸을 때 김병주 의원 그리고 박선 의원이 계속 질문을 합니다. 드론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북한 발표에 따르면 굉장히 합리적이다. 불났다고 하는데 그 어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김용대 사령관 표정 굉장히 좀 기분 나쁘다는 표정으로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를 한 10번 하고 들어간 느낌. 네. 계속 같은 말만 반복했잖아요. 바로 이 사람이 영관급 장교한테 직접 지시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육군소장 김용대 그 육사 48기고요. 그 밑에 바로 그 2인자인 참모장이 공군 준장입니다. 그러니까 소장이니까 별 2개가 별 하나인 준장한테 공군 준장인 변성은 공사 43개한테 지시를 내려야 되는데 네. 그 계통을 뛰어넘고 바로 영관급 실무자한테 지시를 내리는 거 보면 네. 무언가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그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김용대 빨리 조사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 관련해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북한이 남한이 혹시 쳐들어올까봐 이제 장벽 쌓다 이런 언급을 했었어요. 정확히는 북한이 남한 탱크가 올라올까봐 장벽을 쌓았다 이렇게 발언했었는데 지금과 상황과 연관지으면 북한의 이런 태도가 굉장히 그들 입장에서 합리적이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한두 번이어야죠 북한도 아마 이게 전쟁까지 아니어도 국지전적 도발로 인해서 위기가 고조되면 전쟁 위기로 인한 피해는 우리도 보지만 북한에서의 상황 관리에 대한 그 조선노동당이라든가 지도부에 대한 그 최고 존엄에 대한 네. 의심들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도발들을 막아야 되는데 시도 때도 없이 그 남한의 보수 정권들이 그 선거라던가 네. 정권의 위기 때마다 이렇게 총풍이나 국지전 도발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네. 이재명 대통령이 무인기 아니라 탱크라도 끌고 올라가서 네. 북한이 대응을 잘 안 하니까 탱크라도 끌고 올라갈지도 모를 일이다. 그래서 네. 북한이 그걸 윤석열이. 방지하기 위해서 네, 네. 방지 턱들을 만들었다. 네. 뭐 그런 얘기를 할 지경이니까요. 아마 이제는 뭐 총풍 그 이런 사건이 놀랍지도 않은데 최근에 신북풍 사건 있죠. 네. 이런 국지전 쪽 도발로 잘 안 먹히니까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화영 그 부지사가 네, 네. 쌍방울 대북 특검을 통해서 이재명 그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에 대한 대가로 기업을 통해서 그 방북 그 자금을 지원했다. 그래서 제3자 뇌물죄를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황당한 예, 사건이죠. 이것 또한 제가 볼 때는 네. 그 드론이라든가 네. 그리고 탱크를 밀고 올라가는 것 못지않게 새로 변형된 신북풍의 일종이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윤석열 정부에서 드론과 이런 북풍 공작에 재미를 붙여서 이런 그 대북 송금 문제까지도 네. 그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북한의 레드 컴퍼스를 자극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올가놓으려고 하는 낡은 전형적인 그 정치 공세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김정은이 사실은 그때 이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고 혹은 러시아 쪽에 파병하느라고 좀 정신이 없었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서 만약에 맞대응이라도 했으면 실제 그 무인기가 작년 10월에 갔을 때 거기 8개 여단인가가 항상 전투할 수 있게 준비시켰거든요. 북한 측에서 계속 날라오니까. 굉장히 위험할 뻔했어요. 정말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전쟁 날 뻔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발이라도 쐈으면. 예, 오물풍선을 그 북한으로 보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무인기 네. 그리고 각종 그 도발들을 통해서 네. 북한이 하시라도 휴전선 인근에서 총격 사건 뭐 예전에도 과거도 일어났기 때문에 네. 그것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고 또 예전에 연평해전이라던가 네, 네. 이런 백령도에서 포격 사건 이런 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국지전적인 그 충돌로 가지 말라는 법이 없었죠.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북한 당국에서 오판을 하든 그리고 어떤 이유든 간에 강력한 네. 수도권 인근에 포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다면 네.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로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인데 태연하게 그 비상기엄이라고 하는 장기 집권을 위한 포석을 하기 위한 정권 연장 술수로 이런 군을 동원하고 국민들의 죽음에 몰고 갈 수도 네. 있는 이런 전쟁을 정권 안보 유지했다는 것은 천인공날 일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의 죄는 뭐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언급하기도 힘들지만 외환죄는 정말 집중적으로 봐야 되고 이게 남의 귀한 자식 그 장병들 죽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용납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직접 나가서 총 쏠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군대도 안 갔다 온 양반이 더군다나. 네. 군대를 보내가서 많은 국민 그 부모들이 가슴 아파하고 가슴 졸이고 있는데 네. 특히 비상계엄 당일날 국회에 그 동원돼 있던 군인에게 아버지가 하는 전화 유튜브를 통해서 생생하게 그 전달됐을 겁니다. 사람들 다치게 하지 마라. 너 위에서 그 하는 짓이니까 너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 아버님의 떨리는 음성 속에서 군대에 보낸 자식에 대한 그 그럼요. 걱정이 있는데 그런 비상계엄에 국민들을 총칼로 진압하기 위해서 동원한 건 물론 북한에게까지 무력 도발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환죄를 규명해서. 통해서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발본색하고 처벌 심판해야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합니다. 네. 국힘 얘기 좀 해볼까요? 요즘 뭐 뉴스 나와도 사람들이 네, 네. 거의 읽지 않는 분위기, 뭐 의미 없다 뭐 이런 거긴 합니다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캠핑 중입니까 국회에서? 어떤 상황이에요? 네, 일명 버스 지나간 뒤에 손흔들기라고요.
아니 뭐 인사청문회가 이미 네. 야당 측에서 청문 보고서 거부하면서 파행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마당에 청문회 때 그 열심히 해야 되는데 꼭 우리 학교 다닐 때면 그런 친구 있지 않습니까? 국어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영어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이런 친구 있는데 네. 제가 볼 나경원 의원이 그 자다가 뒷북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청문회에서 정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그리고 그 정치 공세에 거쳐서 밝히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청문회 끝난 다음에 깨끗하게 승복을 해야죠. 네. 그런데 이제 로텐돌 와서. 잘 아시겠지만 뭐 바닥에 대리석 바닥이고 층고가 아주 높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냉방 장치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얼핏 처음 가신 분들은 이 박물관인가 미술관인가 할 정도로 네, 입구가 좀 그렇죠. 예, 네. 시설들이 잘 돼 있습니다. 거기에 최고급 텐트를 치고 스타벅스 커피에 아. 선풍기까지 틀어놓고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여유 있게 농설하고 있다 하니 그 지나가는 그 국회의원들이나 네. 특히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김정혁 최고위원도 네, 이게 진짜 농성인지 여름 휴가를 온 건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당내에서도 비난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뭐 찾아갔어요. 그래서 단식하지 마세요 했더니 단식을 왜 해요? 뭐 이러면서 아니 이런 대화도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 일단 내가 언제 단식한다고 했느냐라고 얘기를 했고 약간 설전이 있었잖아요. 나경원과 김민석 그리고 옆에 이제 또 다른 의원들 김미애 의원인가요? 그 장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볼 때 설전이라보다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국회에 무슨 볼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보니까 의원들이 농성을 하고 있으니까 김민석 의원이 생각에 농성하면 그 농성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성에 고립돼서 포위돼서 마지막으로 저항한다. 네. 내지는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 적수공건의 심정을 하는 비장함인 줄 알고 가서 당연히 뭐 단식이나 뭐 이런 걸 하고 있는 건가 가봤더니 너무나 평온하게 계셔서 럭셔리하게. 예, 그래서 몸을 상하는 단식은 하지 말아 주세요라고 그러니까 걱정하는 덕담을 했는데 거기에 대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 지나간 버스에다 대놓고 손 흔들면서 자료 왜 안 줬냐라는 얘기를 네. 그 청문회장 밖에서 하는 해프닝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민석 의원이 자료 제출했는데 청문회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 청문회가 그 아쉽게 종료됐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그런 그 좋지 않은 네. 그 모습들을 나경원 의원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좀 일부 의원들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반 국민들은 벌써부터 찾아온 이 무더위 때문에 정말 그 더운 숨을 푹푹 쉬고 있는데 너무 럭셔리하게 캠핑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죠. 나경원 의원 그나저나 빠루 재판은 5년 됐죠. 근데 5년? 6년 만에 이제 6년? 올해 네. 7월 8월에 그 네. 이제 기일이 잡혔다고 하는데요. 아시겠지만 2019년도에 네. 민주당에서 그 공수처 설치법 등 개혁 법안들을 패스트트랙 네. 우선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그 당시에 그 국민의힘에서 이것을 물리적으로 막으면서 여야 간에 몸싸움도 벌어지고 네, 최입의 전 의원이 뭐 감금됐다라고 그때? 하는 그런 기억나네. 문제도 생기면서 네. 그런 과정에서 그 빠루라고 하는 못 뽑는 큰 지렛대에 네. 달린 그 공사 도구가 나왔는데 나경원 의원의 본인은 뭐 선의로 해석하자면 이런 걸 가지고 국회에서 하면 되겠습니까 했는데 그것이 하나의 상징이 돼서 빠루 나경원이라고 하는 대명사를 구조했는데 결국은 패스트트랙을 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무리한 네. 그 국회의 저지를 통해서 갈등이 발생한 것에서 이번 차제에 물리력을 통한 국회 폭력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정확히 가려져야 되는데 6년 동안 뭘 하고 검찰은 이제 와서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나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인들은 지금 뭐 윤석열처럼 뭐 조사하는 사람을 바꿔달라, 뭐 날짜를 바꿔달라, 시간 이런 거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그럼요. 네. 우리는 과태료만 나와도 뭐 벌벌 떠는데. 교통범칙금 나와도 이거 네. 그 날짜 지나면 어떡하나 해서 가슴이 철렁하는데 대단한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카르텔인 거예요. 뭐 검사도 그렇고 사법부도 마찬가지고 나경원 뭐 판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남편도 지금 판사 출신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카르텔 내에서 서로 봐주기 하다가 5년 6년 끈 거 아니냐. 다른 사람은 뭐 만 원어치 뭐 빵만 훔쳐도 바로바로 재판에 넘겨지는데 그 너무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네. 했던 옛날에 지강원 외쳤던 얘기도 생각나는데 아마 그 검찰과 법 그러니까 권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내란수계 혐의자도 이렇게 검꾸라지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고 나경원 의원도 그 재판부 재판 판사 출신이고 네. 그리고 주변에 가족들이 그 법원 관련된
그 법조계에 많기 때문에 주변에 아무래도 워낙 많죠. 예. 네. 그런 법을 우리 국민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우습게 알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나 싶어서 이번에 7월 8월 로텐도홀에서 시원한 여론 피서 그만하시고 서초동 출입하시면서 옛날 감회도 새롭게 하시면서 네. 빠루 나경원의 오명을 씻을지 아니면 빠루 나경원으로 고착될지 네. 이 여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뒤늦게나마 재판 열심히 받으시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제 네네네. 그만뒀습니다. 49일 만에 물러났다고 네. 합니다. 그런데 거창하게 나는 뭐 전당대회 안 나간다라고 선언하듯 했는데 뭐 어떤 뭐 파장이 있을까요? 누가 물어봤나 모르겠어요. 저도 딱 그런 느낌이긴 네. 했는데.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청명에 이미 죽은 친윤이나 한식에 좀 죽자고 애원하는 그 김용태 그 비대위원장이나 뭐가 다른가. 네. 독인 개긴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지만 친윤들이 내란을 막지 못하고 심지어 그 내란 수계 탄핵을 반대하고 네. 그리고 그 결과로 대선에서 패배하는 과정도 좀 졸렬하지 않습니까? 후보자를 날치기 교체하려고 했던 네. 국민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한 행동을 했는데 과연 그 당시 김용태 그런 걸로 인해 등장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무엇을 했는가? 네. 그리고 한동훈이라던가 비윤계들도 무엇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내란의 과정 그리고 탄핵의 과정, 대선 패배 이후의 모습 속에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국민들에게 시원한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요. 결국은 지지자들로부터 당심들을 얻기 위해서 TK 지지자들이 선호하는 기승전 이재명 주기. 네, 네. 뭐 밥 먹으러 가서도 이재명 대통령 공격. 네. 그리고 시정연설하러 온 대통령에게도 공격하는. 네. 그래서 아마도 이런 그 이재명 대통령의 초기 정부에 대해서 조국 사태와 같은 제2의 조국 사태를 만들어서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이런 낡은 정치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네. 국민들로부터 지원과 성원을 받지 못하고 결국 전당대회조차 출마하지 못하는 그렇게 좀 흔적도 없이 좀 사라져버리게 된 비운의 비대위원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하나 더요. 어쨌든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제 비대위까지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대위원 위원으로 박덕흠, 조은희, 김대식 의원 내정했는데 네. 이 면면은 어떻게 보세요? 진짜 송원석 이게 뭡니까 진짜 송원석 의원의 선의를 백발양보도 이해하자면 본인이 TK 김천 출신 아닙니까? 김천에서 그 윤석열 탄핵반대 걸기대 됐던 친윤 중에 친윤인 사람인데 네. 아무래도 친윤이라던가 TK라는 거를 좀 가리기 위해서 네. BTK 중심의 충청도의 박덕금이라던가 수도권의 조은희. 그 조은이라던가 그다음에 그 원외 당협위원장 청년들도 이렇게 좀 그 비대위원회 임명을 했는데 그럼 뭐 합니까? 6명 중에 4명이 친윤 중에 친윤인데 네. 제가 볼 땐 도로 친윤당이 아니라 원래부터 한 번도 변함없는 그야말로 친윤 본색당이 이번에도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요 기사를 안 읽어요. 네, 국힘 쪽은. 네. 오늘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치의 맥이었고요. 서양호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